사무소를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리고 뭐 동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냐면은 설치 신고를 하죠. 설치 신고.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 등록되면 이중 등록이니까 설치 신고. 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만 할 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만. 개인들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그렇게. 세 번째, 돈 내야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공짜가 아니죠. 이제 돈 내는 거 다 나왔네요.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세 가지.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니까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붙으면 이제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는 거. 돈 벌면 지점도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세 가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근데 문제는 지자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조례도 두 가지. 둘 다 맞진 않는데. 뭐가 맞죠? 시군구. 이게 틀렸고. 왜? 등록관청. 누구를 찾아갔나 보면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그냥 지자체 조례 그러면 무조건 맞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표현해 맞고. 아까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 등록증 재교부는 시군구조례. 누구를 찾아갔나 보면 되니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설치 기준을 심사하죠. 여기에 7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4가지, 또 3가지만 또 중요해요. 그 중에 3가지만 또.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하고 다른 시군구에 두래요. 아까 관할구역 밖에 두는 거 있잖아요. 제외. 다른 시군구에. 그러니까 여기 서구에는 못 두고 다른 데다가 동구에다 하나, 뭐 중구에다 하나, 다 하나씩 이렇게 두는 거예요. 다른 시군구에.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 적어도 한 군데는 못 두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그래서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요거 제외만 보면 요거를 포함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정답으로 나온 적도 포함 X. 제외. 포함 그러면 여기도 둘 수 있다 그런 거니까 안 되잖아요. 관할구역 밖에 둬야 되니까. 제외. 그리고 앞에도 시군구, 뒤에도 시군구네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거 굉장히 과도한 제한이에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서구다 그러면 서구에만 못 두는 거지. 특광도 그러면 대전 전체 못 두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 못 두고, 특광도마다 하나씩 두는 건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군구, 앞에도 시군구, 뒤에도 시군구, 특광도가 아니다.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둘 때 어떻게 해라? 한 개만 둬라. 한개소 초과금지.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같은 말. 2개 이상 설치금지. 이게 왜 같은 말이에요? 느낌 오세요? 같은 말인 거? 한개소 초과금지, 2개 이상 설치금지는 같은 말이다. 왜 같은 말이냐면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한 개만 두란 얘기예요. 한개소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만 둬. 2개 이상 설치가 안 된대요. 몇 개 둬야 돼요? 한 개만. 2개 이상 두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둬야지. 한 개만 두는 거니까 같은 말인 거. 집에 돌아가셔 생각해보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한 개만 두래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한 개만, 동일 시군구의 사무소 한 개만 둬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세 번째, 업무 보증, 보험이죠. 보험을 추가로 미리 들고 와야 돼요. 얼마 이상? 1억 이상을. 주된 사무소가
2억, 최소 2억. 분사무소는 반분해서 1억 이상 추가로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인 거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있대요. 전체가 한 개의 법인, 우리. 얘 최소 2억이에요. 얘는 최소 1억. 둘 때마다 계속 1억씩은 추가로 계속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소가 많아지면 일을 크게 벌이니까. 중개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서. 개인 1억, 법인 2억 차이를 두는 이유는 법인이 일을 더 크게 벌이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법인이 사무소가 더 많아지면 일을 더 크게 벌이니까 계속 보험을 추가로 들러. 중요한 건 야, 보험금이 사무소에 붙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이니까 이 법인 가서 붙어야 돼요, 보험금이. 2억이 법인 가서 붙고, 요 1억도 법인 가서 붙고, 요 1억도 법인 가서 붙고, 여기 요 1억도 법인 가서 붙어라. 그럼 이 법인이 최소 얼마? 5억 원의 보험을 들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 보험금은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청구한다. 분사무소 사고 발생했대요. 보험금을 1억까지만 청구한다. X 5억까지. 주된 사무소 사고 발생했대요. 보험금을 2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X 법인 전체 한도 내 5억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니까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보험을 미리 들래요. 이때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들고 오래요. 이것도 중요하죠. 보험 드는 시기가. 우리 중기업 등록할 때는 보험을 미리 드는 게 아니었어요. 중기업 등록할 때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들었다고요.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다. 서면 통지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그때부터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고 나중에 보험 들고, 분사무소는 미리 들고 오고. 왜 그러냐면 가능하니까. 어차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얘는 어차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보험 드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미리 들고 와. 보험 드는 시기를 잘 보자. 처음 중기업 등록할 때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분사무소는 미리 들고 오고. 1억 이상.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 분사무소는 1억.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가 1,000만 원이에요. 분사무소도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만 1억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또 2억이야. 그럼 또 분사무소는 1억이겠네요.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만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특수법인,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게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분사무소 둘 때 지키래요. 1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요건, 개수요건, 보험가입요건 이렇게 불러요. 예외가 아니래요. 지역농협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 못 두고 둘 때 한 개만 둬야 되고, 보험을 추가로 미리 계속 들어야 돼요. 보험 드는 건 예외가 아니에요. 금액은 달라도.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분사무소 1,000만 원. 1,000만 원씩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요건이 예외가 아니지 금액은 다르다. 이 세 가지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니까 지켜라.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예외인데 그 중에서 4번 책임자 요건, 지점장 요건이에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요거는 특수법인 예외. 그래서 지점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얘가 특수법인 예외니까. 그러니까 뭐가 예외고 뭐가 예외가 아닌지 잘 봐야 한다. 지점장 요건은 예외. 그래서 특수법인은 지점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중개법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지점장 요건은 예외. 나머지는 예외 아니고, 지역요건, 개수요건, 보험가입요건은 지키는 거고 예외가 아니니까. 자, 이제 갖추면 설치가 되죠. 세 번째, 신고필증을 바로 준다고 돼 있죠. 7일 빨리빨리. 자, 이런 거 7일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7일짜리는 뭐를 외워야죠? 우리가 예외인 거. 우리가 할 때는 원래 여유있게 12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 빨리빨리 7일짜리 두 가지.
이거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7일 당연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할 때 빨리빨리 7일짜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 맞췄어. 대충 말해도 제가 다 알아듣는다고. 이제 청각이 장난이 아니라고. 증반답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취소 증반답. 물론 그 취소는 빼먹었지만 그래도 되게 알아들었다고. 등록 취소 등록 증반납, 자격 취소 자격 증반납 빨리빨리 7일. 또 인장 변경 등록도 말하려고 했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있어요. 증반납 7일, 변경 등록 7일 빨리빨리. 그 두 가지. 그게 잘 나온다. 그게 매년 나오니까.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리고 인장 변경 등록도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하는 건데, 걔네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어디냐면 앞에 가서 보면 다시 확인해 보면 되죠. 뭐 빨리빨리 가서 어디 있냐면 17페이지에 있네요. 17페이지에서 그림, 표 밑에 그림, 정부가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그러니까 이거 신고필증 교부 7일 이런 건 쉽다고요. 원칙이니까. 근데 거기서 4번, 5번을 별표를 칠해놨잖아요. 칠해놨나요? 칠해놨어. 4번이 취소 증반납, 5번이 인장 변경 등록. 얘네들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아주 그냥 뻔질나게 나오니까. 됐고, 다시 돌아와서 신고필증 교부 7일. 뭐가 없냐면 서면 통지 없네요. 서면 통지 같은 말이 뭐냐면요, 등록 통지예요.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하는 건데 그거 없어요. 왜 없냐면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등록 통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등록하는 게 아닌데. 서면 통지를 이미 얘는 받았어요. 주된 사무소 만들 때 이미 그때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서면 통지 없고 바로 신고필증 교부고, 그리고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해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랑 인장이 필요한데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보험은 미리 들고 왔네요. 인장은 주된 사무소 거 갖다 쓰면 돼요.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월드. 분사무소 만들 때는 인장을 언제 등록해 그 시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본사 거 갖다 쓰면 되니까. 도장 한 개를 돌려 쓸 수 있어요. 여러 사무소에서. 나중에 번잡스러우면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원칙은 도장 한 개를 돌려 쓰는 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거 갖다 쓰면 되니까 인장도 되어 있는 거죠. 보험은 미리 들었고 인장은 갖다 쓰면 되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해라. 그 다음 네 번째,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게 통보예요. 통보는 모르면 알려줘라. 누가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이렇게 통보해 줘야죠.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서구청장 알고 있잖아요. 얘만 알고 있어요. 여기 가서 설치 신고했으니까 몰라. 자기 구역에 분사무소가 생긴 걸 몰라요. 알려줘야죠.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알고 있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한다. 또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고, 그렇게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 됐고, 이렇게 네 가지의 절차가 어렵지 않다. 자, 2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설치 기준을 볼게요. 설치 기준만 잘 보시면 돼요. 분사무소는 기역, 니은, 디귿새가 박스로 묶어놨네요. 그 이유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예외가 아니다. 특수법인도 지켜라. 예외가 아니니까. 지역요건, 개수요건, 보험가입요건. 그래서 디귿, 특히 보험가입요건,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등록신청과 설치신고를 비교해냈잖아요. 디귿 밑에 등록신청할 때는 언제 보험 든다? 서면 통지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전에 미리 들어라. 보험을. 그리고 보험금이 어디 가서 붙는다? 법인 가서 붙어라. 보험금액이 사무소에 붙는 게 아니다. 이제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고. 리을 책임자 요건, 지점장 요건은 예외. 그래서 특수법인은 지점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중개법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그렇게 보시고, 옆에 넘어가서 27페이지에서 3번 신고필증 교부 7일 빨리빨리. 기억, 서면 통지는 없다. 서면 통지, 등록 통지 같은 말이에요. 서면 통지, 등록 통지 없다. 왜냐면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니은 업무 개시해라. 보험 들었고 인장은 갖다 쓰면 되고.
4번 통보.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라. 그래서 밑에 관청끼리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5번, 6번만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예외. 항상 예외가 중요해. 5번 자격 취소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통지한다 그래갖고 5일장 이렇게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 5일장. 관청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니네. 5일장. 6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요. 관청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니네. 10일 이내 신고십 등 이렇게 하죠.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라.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5일장 신고십 등 이런 것들이 예외다. 관청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닌 것들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3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사무소만 공동사용. 제목을 바꿔놓으면 돼. 사무소만. 동업 X. 이거 동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은 각자 하고 사무소만 공동사용하면서 월세 n분의 1이에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쉬우니까. 자, 이런 경우에요. 사무소가 있고 A 사무소예요. 이 사무소를 B, C가 공동 사용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각자 얘네들은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각자. 사무소만 공동 사용 각자예요.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이전 신고로 들어가요.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대표로 가서 대표자 공동 사용 신고할게. 그런 게 안 돼요.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이전 신고.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요. B씨가 A 사무소에 들어가는데 몰래 들어가겠대. 돼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걸리면 확 용서 안 되지. 왜 남의 사무소에 몰래 들어가냐고. 안 되고 A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지 왜 몰래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구 승낙서? A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요거 시험에 2번이나 임대인 승낙서 필요하다. X 건물주 승낙서 필요하다. X 임대인 건물주 같은 말이잖아요. 건물 주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왔으면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월세만 n분의 1 각자 해라. 각자 등록했죠. 인장 등록 각자, 보험도 각자, 직원도 각자, 책임도 각자, 사무소가 이사가면 이전 신고도 각자, 사무소만 공동 사용 각자 해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적인 제한이 없어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A, B, C 3명이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A, B, C, D, E, F, G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더 해야 돼? 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100명이 공동 사용할 수도 있어요. 100명이. 서 있으면 되니까. 서 있겠대 우리는 그냥. 캠핑 의자 갖다 놓고 앉아있고 서 있겠대. 돼요 그것도. 월세 100만 원이면 만 원씩 내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간판을 보세요. 3명이면 3개 달아야 돼요. 무조건 각자니까요. 10명이면 10개, 100명이면 100개. 그거 어떻게 다냐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간판은 그러면 너희들 한 개만 달어. 그 대신에 합동이나 아니면 공동 요런 단어를 써서 한 개만 달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냐면 법에는 각자라고 돼 있었어.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판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달기 힘드니까 한 개만 다는데 합동이나 공동 단어를 써서. 그래서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보이죠. 그게 동업하는 게 아니라 합동 들어갔다고 동업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는 거 그런 거다. 이름 각자 하는 거. 됐고. 얘는 너무 쉬워서 이런 거 잘 문제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제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거.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경우냐면 업무정지예요. 자, A가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A가. 업무정지는 공동사용이 안 돼요. A가 업무정지인데 그 사무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이렇게 후발적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건 되죠. 2명이서 공동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를 받았대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계속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요것도 안 되죠.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무소로 들어가겠대요. C 중개사무소 여기로 이렇게 이전 신고해서 들어가겠대. 이거 안 된다.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업무 정지 받은 사람 그 사무소에 못 들어가고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이사 가서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가고.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 정지 받았대요.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없다. X. 이사 갈 수 있어요. 일반 건물로는 당연히 이사 갈 수 있어야죠. 업무 정지인데 계약 기간 끝났대. 건물주인 나가라 그래. 죄송합니다. 저 못 나갑니다. 업무 정지여서. 말이 안 되잖아. 나가야지. 일반 건물로는 갈 수 있다고. 다른 중개 사무소로 못 들어간다. 예? 업무 정지는 공동사용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를 28페이지에 그 법조문이 어렵게 쓰고 있어요. 2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쉬운데 동그라미 1번이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거. 그게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업무정지? 얘가 업무정지인데 야 들어오라고 이렇게 승낙서 주는 거. 그게 안 된대요. 나 업무정지인데 야 들어와 안영민가? 들어와 이게 들어오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공동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써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쉽게 써놓으면 될걸 왜 소련말로 써놨는지 모르겠어. 업무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못 들어간다. 그럼 될 거를 업무정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써놨다고요.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들어오라고 승낙서를 주는 게 안 된다. 이렇게. 2번은 정상적인 한국말이에요.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이전 신고해서 다른 중개사무소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정지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 제가 밑에 그려놓은 그림만 이해가 되면 되겠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됐고 다 잘 나오니까 앞으로 돌아와서 27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종별도 무관하대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죠. 근데 공동사용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 수도 있고 종별 무관하니까. 이게.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죠. 자, 요 문장이 맞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 문장이 이런 거예요. 등록관청이 다르대요. 등록관청이 달라도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OX. 등록관청이 달라도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종별도 무관하니까. 맞는 말. 이런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이 법인. 이게 이제 A 법인이에요. A 법인. 주된 사무소가 서구, 분사무소는 동구 이렇게. 근데 이거 분사무소를 B가 공동 사용한대요. B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은 사무소 몇 개? 한 개, 무조건 한 개. 얘는 이게 자기 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이렇게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종별도 무관해서 주된 사무소 공동 사용도 되고 분사무소 공동 사용도 되고 종별 무관. 그러면 A는 등록관청 어디예요? A 법인은 서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그럼 B는요? 동구청장. 왜? 얘는 사무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분사무소가 자기 사무소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동구청장 이렇게. 등록관청이 다르네. 등록관청이 다른데 사무소 공동사용 할 수 있다. 분사무소 공동사용하면 등록관청이 다를 수 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별건 아니죠. 종별도 무관해서 그래요. 개인이 법인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고 분사무소 공동사용하면 등록관청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요. 그게 양가로 2번이었던 거고, 양가로 3번은 제재도 각자 받는다. 사고 친 사람만. A가 사고 쳤으면 A만 업무정지 받고, 또
A만 휴업했으면 A만 휴업이고, 폐업한 사람은 또 그 사람만 폐업인 거고, 각자 사무소만 공동사용 각자 한다. 그래서 얘는 쉽다. 독자적으로 문제는 안 나오고 한도지문 꼽사리, 특히 아까 공동사용 제한되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자. 업무정지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못 들어가고, 업무정지가 공동사용하려고 다른 중개사무소로 못 들어가고, 그렇게 그것만. 28페이지에서 이제 인장등록, 얘는 또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죠. 아까 사무소 명칭 문제 나오고 분사무소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 독자적으로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고, 점수를 주려고 쉽다고요.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것만 찍는 거. 그럼 인장등록 누가 하는 건데요? 2명. 계약서 쓸 수 있는 사람 2명.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명.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2명만.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인장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제가 제목 옆에 결론을 적어놨잖아요. 법인 따로 개인 따로.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기업공인중개사 종별, 종류 세 가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업공인중개사 종류. 법인 만들어서 하면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그죠? 시험 붙었대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이렇게 세 명이 기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돼요. 개인이죠. 중개보조원과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계약서 작성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이 기업공인중개사, 얘는 소속공인중개사.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세 명은 개인, 자연인.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 거냐면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래요. 법인 인장.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신고한이다. 자, 이 신고가 무슨 신고? 인감신고. 신고한 법인 인장은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만 등록하래요. 다른 거 등록이 안 돼, 법인은. 특히 대표자, 사장님 인감도장을 등록하겠다, X.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고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지. 그럼 분사무소는 아까 어떻게 했죠? 분사무소는 원칙이 요거를 갖다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번잡스러워. 도장 한 개를 막 돌려쓰겠대. 번잡스러우니까 분사무소에서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원칙은 도장 한 개 돌려쓰는 거니까.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분사무소라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요. 본사에서 일이 너무 많대요. 도장 한 개로는 안 될 것 같대. 도장 하나 따로 또 등록을 해서 본사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도장 2개 쓰겠대.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본사 주된 사무소에서는 신고한 법인인장 요것만 찍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분사무소에서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근데 대표자가 보증서라고요. 법인이 보증하는 X. 법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다. 인장을 등록할 때는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보증은 사장님이 보증서라. 헷갈린다고. 보증 쓸 때는 사장님이 보증 쓰는 거예요. 등록을 할 수 있다. 뭐가 아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고요.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래서 키워드를 잘 보자.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X, 법인 보증 X, 등록해야 한다 X. 개인들은 자기 도장 아무거나, 개인 인장 아무거나,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되니까 개인들은. 근데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다른 거 등록해도 되니까. 자기 이름만 나와 있으면 본명. 근데 또 도장 크기가 맞아야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졌나요? 아니에요. 개인만. 그리고 가로 세로라고 해서 그 도장 모양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원형도 된다고요. 십자가를 그으면 되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센치로 바꿔야지. 0.7cm.
그리고 3cm 센치로 바꾸면 미터로는 안 나온다고. 그 미친 사람들이지. 센치로 나온다. 주의사항은 7cm, 30cm는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30cm면 얼마나 거? 이따만한 거. 이거 어떻게 이거 들고 와서 막 찍으려고 그러면 중개 의뢰인들이 신고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7mm, 30mm 센치로 바꾸면 0.7cm, 3cm.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개인만. 그리고 법인은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예요. 왜? 인감도장 등록이니까. 개인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이고. 법인만 잘 기억해 보세요.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 등록이니까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맞나요? X. 법인 자체의 인감증명서 제출이지. 사장님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이니까 법인 자체의 인감증명서 제출이에요. 바꿀 때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인감도장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만 잘 기억해도 충분하겠다 그거예요. 자, 28페이지에서 인장등록 1번.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 법인. 밑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중개인.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법인만 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 중개보조원 X.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X.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계약서 작성이 안 되니까. 2번 등록해야 하는 인장 옆에 보니까 법인 따라가 보니까 신고한 법인 인장이다.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이라고 돼 있죠. 사장님 인감도장이 아니라. 분사무소는 법인 거 갖다 쓰는 게 원칙. 번잡스러우면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 보증 등록할 수 있다. 법인 보증이 아니다. 대표자가 사장님이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 인장을 보증서 주고 그거 등록하고 그거 찍어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표자 보증이다. 대표자 보증. 그럼 개인들은 개인 인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내 0.7cm 3cm. 방법 3번.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법인 자체 인감증명서예요. 대표자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변경 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바꿀 때는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살짝 별표. 왜? 작년 대비해서 바뀐 거니까. 인장등록, 변경등록, 전자문서가 된다. 또 고용신고까지도 도입됐어요. 전자문서가. 작년까지는 안 됐다고요. 인장등록, 변경등록이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된다. 4번 인장등록 장소, 등록관청이죠. 법인은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도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양가로 2번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다. 똑같으니까.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쉬운 거니까. 옆에 5번 인장 등록 시기. 신규 등록. 자, 인장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었죠.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고. 근데 같이 할 수 있다 뿐이지 같이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또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다지 같이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둘 다 마지막은 똑같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변경 등록은 7일 외울 필요 없다.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7일. 중요한데. 취소 증반납 7일. 변경 등록 7일. 이것도 정말 무지하게 많이 해서 나중에 그냥 외워요. 또. 그 다음 6번 위반 시 제재인데 양가로 1번. 중요해요. 법조문이어서 복사해서 지문으로 엄청 나와.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두 명만 인장등록하죠. 인장등록을 왜 했을까요? 그거 찍으려고. 그래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고 막 지장 찍고 그러면 안 되고 인장 등록하고 그거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지장 찍었대요. 급하니까 막 지장 찍었어.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인장이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일을 못하게 하겠다. 또 급하니까 지장을 찍은 거예요. 그 계약서는 유효 무효? 지장 찍었대. 시뻘겋게 그냥 퍽 찍어놨어. 번졌대.
추잡스럽게. 그래도 유효. 아무거나 찍었어도. 단속 규정이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양가로 3번에 나오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서면 효력도 유효다. 지장 찍었어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거저 주는 거지. 법인만 잘 기억해도 충분하다 우리는. 법인은 어떤 걸 등록한다? 법인 자체 인감도장 신고한 법인 인장. 그래서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법인 자체 인감증명서 제출이고, 분사무소는 원칙은 갖다 쓰는 건데 번잡스러우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럼 된 거라고요. 간단하다. 그 다음 사무소 이전. 얘도 한 문제가 나오죠. 점수를 주려고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니까. 1번 중개사무소 이전.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분사무소 이전이 나와요.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일단 중개인은 빼고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서 중개사무소는 뭘 말하면 2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중개사무소는 개인사무소랑 법인이 주된 사무소다. 분사무소만 따로 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사무소 이전을 설명드리고 나면 꼭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 뭐라고 항의하냐면 왜 주된 사무소 이전은 설명 안 하냐. 왜? 설명한 건데. 주된 사무소 이전이 중개사무소 이전이라고요. 개인사무소 이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은 똑같다. 그게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개인사무소가 이사가는 거랑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이사가는 건 똑같다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다. 이게. 분사무소만 따로 빼면 돼요. 오케이. 자, 양가로 1번 29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이전신고 무조건 하래요. 그리고 사후신고 이사가서 그 동네에서 신고해라. 1층에서 2층으로 이사가도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간 다음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번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2가지를 첨부 들고 가래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등록증의 주소, 소재지가 바뀐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101호, 201호 바뀌었으니까 등록증 들고 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렇게 2가지. 바뀐 건 그렇게 2가지다. 인장 안 바뀌었잖아요. 사람 그대로고. 그러니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밑줄거 놓고 바뀐 거 적어놔야 돼. 바뀐 거 아니라 바뀐 거. 바뀐 거는 그 바지가 낀 거 그런 거잖아. 바뀐 거. 그렇게 놔야지. 바뀐 거 2가지. 3번 관내 이전, 관해 이전.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그냥 알 것 같은 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관내 이전, 관해 이전.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알잖아요. 동일 시군구, 시군구를 달리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 관외 이전은 등록관청이 바뀌게 되겠죠. 시군구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로 간 거니까.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부른다. 등록관청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관내 이전은 그런 거 없죠. 안 바뀌니까 관외 이전만.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중개사무소 이전은 개인사무소 이사간 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사간 거, 그 2가지다. 그리고 분사무소만 따로 뺀 거예요. 제가. 자, 이제 이사를 가볼게요. 쉬워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서구에 있는 사무소가 서구 내려갔다. 자, 이거 무슨 이전? 관내 이전. 금방 알 수 있고. 동구로 갔다. 관외 이전. 쉽다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관내 이전.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전 신고다. 무조건 해라. 언제까지? 10일 여유 있게. 어디 가서? 서구청장.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바뀐 거는 들고 와야지. 등록증이 소재지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2가지 들고 와서 이전 신고하고. 그럼 등록관청이 등록증 재교부 해줘요. 새 걸로 줘요.
왜 재교부해 주는 거죠? 소재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새 걸로 줘야죠. 7일 빨리빨리 줘라.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이전이자? 관내 이전. 관내 이전이면 예외가 있죠. 관내만.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전 신고할 때 갖다 냈던 등록증, 거기에 옛날 주소를 지우고 새로운 주소를 적는 거예요. 바뀐 거를. 그리고 그거 다시 주는 거죠.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옛날 거 다시 주는 거. 재교부는 새 걸로 받는 거. 이거는 약간 추접스러운 거. 그렇게 옛날 거 다시 주는 거니까. 원칙, 예외.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교부랑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오, 맞췄어. 돈이 차이. 재교부는 공짜 아니잖아요. 재교부인데 돈 내야지.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는 공짜. 옛날 거 다시 받는 거니까 공짜죠. 이거는 재교부가 아닌데. 그래서 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게요. 이제 관외 이전 신고해야죠. 무조건 해야지. 10일 어디 가서 이전 후에 가서 후신고니까 이전 후에 가서 바뀐 거 들고 와라.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2가지. 그러면 이전 후가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7일 빨리빨리. 이거 있나요?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이거 없다. 관외 이전이니까 무조건 새 걸로 줘라. 그 대신에 지금처럼 등록관청이 바뀌었잖아요. 이전 전, 이전 후. 그러면 새로운 등록관청이 서류를 보관해야죠. 등록관청이 바뀌면 새로운 등록관청이 서류를 보관해야 되니까 서류 송부 절차가 있는 거예요. 3번 서류 송부 요청.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4번 서류를 송부한다. 우리는 3번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3번 누가 누구에게?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왜 그러죠? 이전 후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가서 신고했으니까 얘 알고 있잖아요. 이전 전은 모른다고요. 알고 있는 이전 후가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해야죠. 야, 나한테 이사 왔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 다 보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보내버리는 거지.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갖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송부해라. 지들끼리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되어 있죠. 우리는 3번만 기억하면 되겠다. 요청을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한다. 이전 후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버려요. 싹 다. 그게 3가지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관외 이전에서 동그라미 3번. 서류 송부 요청. 누가 누구에게?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하는 거고. 4번 서류 송부.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하고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송부한다. 송부 서류 기억, 니은, 디귿 3가지예요. 기억, 등록대장, 니은,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디귿,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행정형벌이 아니라 징역 벌금은 행정형벌. 그럼 법원의 서류가 있어요. 아니죠. 행정처분, 취소, 정지. 디귿이 별표고 왜 그러냐면 밑에 주의가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죠. 보세요. 이전 전에서 중개사고 친 거예요. 이전 전에서. 사고는 여기서 쳤어요. 현재 위치는 이전 후로 튀어서 여기가 있어. 그러면 취소 정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전 전에서 사고 쳤대요. 이전 전이 쫓아가서 한다. 너는 내가 잡는다. 너는 내가 딱. 이전 후가 한다. 2번 이전 후가 한다. 이전 전은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못한다. 쫓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추노 아니라 그랬잖아. 도망놈이나 잡으러 다니는 거지. 아니라 그랬어. 못하니까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송부해서 이전 후가 한다고요. 주위에 나오잖아요. 이전 전에서 사고 친 거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행정처분 관련 서류 송부해야죠. 그래서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이게 갖고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송부해라. 옆에 적어놔야 돼. 등록증 X. 등록증은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첨부 서류가 첨부 서류지 송부 서류가 아니라고요.
등록증은 이전 신고할 때 우리가 들고 갔잖아요. 첨부서류, 송부서류가 아니라 나온다고 이게. 이전 전이 이전 후에 송부하는 서류에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포함된다. X. 등록증은 이전 신고할 때 내가 들고 간 거라고요. 첨부서류, 송부서류가 아니라.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등록증 X라고 적어놓고. 세 가지만 송부서류.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밑에 2번 부칙 중개인까지만 좀 빨리 보면요. 자,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이사 갈 수 있다. 사무소가 서울에 있대요. 그러면 대전으로 이사 못 와요?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부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전국 어디로든 다 이사 갈 수 있어요. 다만 중개인은 업무 지역 제한이 있어요. 사무소가 뭐 서구에 있다. 대전광역시 내 것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 서울특별시 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특광도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인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중개인만. 그러면 중개인이 특광도 범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X. 전국 어디로든 다 이사 갈 수 있다고요. 근데 특광도를 달리해서 이사 가면 업무 지역이 바뀌는 거죠. 대전에서 서울로 갔다. 서울로 바뀌고 서울에서 부산 갔다. 부산으로 바뀌고 그렇게. 특광도를 달리하면 업무 지역이 변경된다. 그런 말이지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인이었어요. 중개인. 중개인이 서구에 있다가 동구로 이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중개인이. 관 외 이전이죠. 업무 지역 변경된다. X. 관 외 이전을 했다고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특광도 내면 안 바뀐다고요. 특광도를 달리해야 업무 지역이 바뀌는 거지. 아, 그것만 주의하자. 그렇게만 됐고. 그래서 제가 양거로 2번에 적어놨죠. 부칙, 중개인이죠. 사무소 이전으로 시도, 특광도 같은 말이에요. 바뀌면 업무 지역이 변경된다.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됐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중개인 관련된 건 사실 근데 이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개인 관련된 건 아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다? 중개인 관련된 거. 첫 번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중개인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 중개인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막 중개인 외우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중개인은 두 가지가 핵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안 되고 경매, 공매 못하고 그렇게 됐고. 좀 쉬었다가 분사무소 이전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